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울 지역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지금 부산도 비상입니다. 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 계속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건데요. 부산에 있는 콜센터만 148곳에 달해 부산시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콜센터입니다. 비좁은 사무실 공간 안에서 직원 10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상담을 하는 업무 특성상 호흡기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마스크 착용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1일에 한 번 건물 내외에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상담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센터만 부산에 148곳이 있는데 근무자만 19,400여 명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특성상 자기 직업을 갖다가 참 보면 이렇게 보면 이야기를 안 해주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서울의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부산시는 콜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열이 나는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행여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높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흘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던 부산은 하루 만에 3명의 환자가 추가돼 전체 확진 환자가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20대가 포함돼 부산에서는 첫 해외 감염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코호트 격리됐던 부산의 병원 2곳이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아시아드 요양병원과 해운대 나눔과 행복 재활병원의 코호트 격리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드 요양병원의 환자와 직원 39명과 해운대 나눔과 행복 재활병원의 166명이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결국 정부가 마스크 공적 판매에 들어갔죠. 하지만 부족한 건 마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소형 병원을 중심으로 에탄올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호 기자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직원이 의료용 침대에 연거푸 소독약을 뿌려댑니다. 분무기에 든 건 에탄올 희석액. 주사를 놓을 때나 알코올솜 제작 등 쓰임새가 많지만 남은 건 고작 2통뿐입니다. 물에 희석해 쓴다 하더라도 한 달도 채 못 쓰는 양입니다. 구하기가 그때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더니 한 2월 한 10일경부터는 거의 품절 상태.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온라인 장터 같은 데서 거의 품절식으로 아니 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의료용 에탄올은 청진기와 체온계 등 의료장비 소독부터 진료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 방역품.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기관조차 소독용 알코올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독용 알코올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동네 병의원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제약업체와 직거래하는 대형 병원은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소형 병원들은 도매업체나 온라인에서 구입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료계에선 에탄올 수급 상황이 더 나빠지면 자칫 병원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선병의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소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독용 알코올 품귀 현상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의료와 진료까지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단체, 보건소의 지역 방역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 민간 자체 방역까지 방역이 일상이 되면서 소독용 알코올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사 쪽에 100개를 발주를 넣으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오는 수준입니다. 제조사에서도 원료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마스크의 공적 판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의료용품은 의료 공백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마스크 오부제 시행 등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또 몸이 불편한 이웃들은 구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내가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웃에 나눠주자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마스크 모양으로 잘린 천 조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쉴 새 없이 재봉틀이 돌아갑니다. 바느질이 끝난 마스크에 끈이 달리면 다리미로 꾹꾹 눌러 소독하고 필터까지 넣어 포장하면 마스크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곳 작업장의 분위기는 마치 마스크 제조 공장을 방불케 합니다. 원단 재단부터 다리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장 작업까지 하나의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에 지친 시민들이 차라리 내가 마스크를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처음엔 마스크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탓에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서로 물어보며 배워나갔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척척 속도가 붙으면서 하루 평균 200장 정도에 그쳤던 제작 수량은 하루 1000장도 거뜬해졌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요령도 생기고 기능도 좀 숙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3000장을 장애인 시설에 기부했고 목표치인 10,000장을 채우고 나면 다음 주부터 10만 장을 더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마스크 구입이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마스크를 전달해서 더 좋고 고마워하셨어요. 많이 뿌듯합니다. 북구에선 연세가 지긋한 마스크 기부 천사도 나타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83살 이순업 할머니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밤을 꼬박 새워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며 만든 마스크 20개를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거 사람들 준다는 생각이 재밌어요. 피곤하다, 뭐 지루하다 하면 이런 거 못하죠. 손으로 하는 바느질인데. 마스크 대란이 불러온 혼란 속에서도 시민들은 자발적인 나눔과 봉사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의용소방대와 함께 사랑의 헌혈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연제구 부산본부에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각 소방서에서도 헌혈에 동참해 참가 인원은 모두 36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헌혈이 크게 줄면서 국내 혈액 보유량은 연일 주의 단계인 3일분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5명이 다쳤고 이 중 80대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화재 경보 장치 역시 노후돼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주방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소파와 탁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렸고 화장실까지 번진 불은 하얀 타일마저 태워버렸습니다. 부산 진구 한 아파트 1층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이 불로 일가족 5명이 다쳤고 불이 아파트 복도까지 이어지면서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거동만 걸치고 또 우리 아저씨도 그쪽에 있으니까 문이 이쪽에 열리가 있었는데도 여기가 뿌옇더라고요. 일가족 중 82살 A씨는 불이 난 뒤 제때 대피하지 못해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안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자동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가정 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92년 소방법이 개정돼 당시 1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설치된 화재 경보기 역시 연기 감지기가 아닌 불이 어느 정도 번져야 작동되는 열 감지기로 고령의 시력도 좋지 않은 A씨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사실 현실적으로 노후 아파트에다가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노후 아파트에는 아예 이제 그 열 감지기가 있든지 아니면 아예 감지기가 없다는 거죠. 화재 인지가 이제 늦어진다는 거죠. 어젯밤 11시 반쯤에는 동래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도 60대 여성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 2명이 다쳤습니다. 33년 전에 지어진 이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법이 미치지 않는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부산에만 12만 1,500여 가구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양산 통도사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견 한 마리가 부산 방향 중앙분리대 쪽에 앉아있다는 신고가 경찰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칫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고속도로 3개 차로를 10분 동안 전면 통제한 뒤 소방당국, 도로공사 등과 함께 대형견을 포획했습니다. 포획된 대형견은 알라스칸 말라뮤트로 알려졌으며 울주군청에 인계됐습니다. 부산시가 신천지 교회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기간을 14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 70곳에 집회 금지 긴급 명령을 내린 뒤 폐쇄했으며 이번 조치로 신천지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자치구구는 신천지 시설을 찾아 폐쇄 기간 연장 행정 처분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는 부산 지역 학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어제 오후 기준 부산 지역 학원 8,501곳 가운데 5,491곳이 문을 닫아 64.6%의 휴원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55.6%에 비하면 9%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거듭된 휴원 호소에도 학원들이 협조하지 않자 부산시와 교육청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지난 주말부터 입시학원 등 주요 학원을 상대로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제 낮 1시 15분쯤 북구 구포 119 안전센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50대 중반의 시민이 편지와 함께 15만 5천 원이 담겨있는 저금통을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1년 동안 모은 돈인데 코로나19와 싸우는 소방관들을 위해 적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부소방서 측은 감동적이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며 기부금은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명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긴급 돌봄교실의 학생과 교사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수량은 학생용 38,700여 장, 성인용은 4,600여 장 등 모두 43,300여 장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추가 연기한 개학일 23일에 맞춰 주말을 제외한 20일까지 유치원 320여 곳, 초등학교 230여 곳에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부산교육청은 돌봄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하던 것을 학교 여건에 따라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하고 간식과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